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의 서자인 길동은 조선시대 신분제도 때문에 호고호영, 일신양력의 꿈을 이루지 못해 갈등을 겪는데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쌤튜브 현대소설 개념 완성 첫 번째 갈등에 대해서 수업할 만월중학교 최희정 선생님입니다. 강의 소개 및 강의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현대소설 감상과 해석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과 용어를 익혀 처음 만나는 소설 작품도 자신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내용은 소설의 갈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해 보는 수업입니다. 먼저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소설 속의 인물이 사건을 겪으며 갖게 되는 대립적인 심리 상태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이의 대립, 인물 내면의 대립된 심리 상태 등으로 나타나며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주제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갈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 갈등이고 두 번째는 외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이란 이 내자가 안 내자로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바깥 외자를 써서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의 종류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양심과 비양심 또는 사랑과 증오, 선의와 착한 마음과 악의, 나쁜 마음 등으로 나타나며 완전히 다른 감정이나 바람이 한 인물의 마음속에 동시에 나타나면서 한 인물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말합니다. 다음은 외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외적 갈등의 첫 번째, 인물 대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대 인물은 등장인물 사이의 가치관, 성격, 욕구,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고요. 그 다음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은 인물이 타고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순응하는 결말로 보통 이어집니다. 그 다음 외적 갈등 두 가지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로는 인물 대 사회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등장인물과 사회의 제도, 관습, 규범, 이념 등의 사회적 환경과의 갈등을 말하는 걸로 인물이 속한 소속이나 단체, 집단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네 번째 갈등은 인물 대 자연으로요. 인물이 자신이 처한 자연 환경과 부딪혀 싸우며 겪게 되는 갈등으로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소설의 등장인물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배운 갈등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적 갈등의 예를 보면 박완서 선생님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인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나빴는지 마음속으로 혼자 고민하면서 내적 갈등에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적 갈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물 대 인물 사이의 갈등은 마찬가지로 박완서 선생님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에서 어떻게든 물건 대금을 받아가려는 수남과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과의 갈등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남의 욕구와 상회 주인과의 욕구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물 대 인물 갈등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 대 운명 갈등은 김동리의 역마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인 성기는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역마살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사는 운명인데요.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에 순종하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작품에서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 갈등의 두 번째로 세 번째 인물 대 사회 갈등을 볼게요.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의 서자인 길동은 조선시대 신분제도 때문에 호부호영, 입신양력의 꿈을 이루지 못해 갈등을 겪는데 이 내용이 인물 대 사회 갈등을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인물 대 자연 갈등이 있는데요. 김정한 선생님의 사촌이라는 작품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과 농민,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요. 여기서 인물 대 자연 사이의 갈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갈등 유형에 대해서 확인 문제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갈등의 유형은 윤홍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나옵니다.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권씨의 부탁에 망설이는 부분에서 나의 어떠한 갈등이 드러나고 서술자 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생길 어려움 때문에 권씨의 부탁을 거절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권씨와 나의 어떠한 갈등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속에서 수술비를 빌려줄까 말까 하는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생긴 어려움 때문에 권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부분에서는 돈을 빌리고 싶은 권씨의 욕구와 빌려주고 싶지 않은 나의 욕구가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고 있으므로 외적 갈등, 더 구체적으로는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갈등의 유형은 이놈의 씨닥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 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둘러 보고야 그제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이러니 하고 소리를 빼질렀다. 김유정님의 동백꽃 중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를 나눠봤을 때 첫 번째는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적 갈등 중에 네 가지 종류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물 대 인물,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물 대 인물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습 정리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갈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갈등은 인물이 사건을 겪으며 갖게 되는 대립적인 심리 상태로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갈등, 즉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적 갈등의 종류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운명,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이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은 두 인물 사이의 욕구가 반대 방향을 가리킴으로써 부딪히는 경우고요. 인물과 운명은 한 인물의 운명과 본인의 욕구가 반대되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볼 수 있고요.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은 한 인물이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갈등이고,
인물과 자연은 보통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물이 고통받는 갈등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한 작품 안에 내적 갈등만 있다든지 외적 갈등 4개 중에서 하나만 있다든지 이런 작품도 있지만 보통 문학 작품에는 내적 갈등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서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혹은 인물과 운명 이 여러 가지의 갈등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물어볼 때는 어떠한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작품에는 인물과 운명 혹은 인물과 사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 개념,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방학 보내세요. 감사합니다.